포항 선수단 연봉의 총액은 77억 원인데 1부 리그 12개 구단 중 꼴찌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강원FC, 수원FC 시민 구단보다 돈을 안 쓰는 팀이에요. 이 김기동 감독이 얼마나 열심히 이 포항 구단을 운영을 했겠어요. 아니 감독님 왜 대기업에 있다가 왜 중견기업으로 가세요? 여러분 서울이 GS잖아요. 아니 포항의 모기업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으로 왜 이직을 하세요 감독님? 김기동 왜 포항을 떠나 서울로 갈까? 아니 감독님 왜 포항을 떠나세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님이 계실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분이고 대한민국에서 축구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포항 슬라드도 지을 때도 원래 포항 시내에 짓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많은 팬들이 축구를 보러 오니까. 근데 포항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포항 슬라드 경기장 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 경기장도 전남 드래곤즈 팬들이 가기가 힘들어. 전남에서도 시 외곽이야. 그냥 공장 단지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요 고 박태준 회장이 해외 경기장 시차를 돌고 와서 우리나라에도 진짜 축구만을 위한 축구 경기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시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거절을 당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포항시 공설운동장이 있었는데 그 공설운동장 그냥 쓰면 되지 뭐하러 또 경기장을 짓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박태준 회장이 우리 기업의 돈으로 지으니까 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된다. 내가 땅을 사서 내가 하겠다까지 했지만 이제 시에서 그거를 반대했어요. 그냥 안 내줬지 허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 명의로 된 땅이 포스코 공장 부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공장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부지에다가 산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경기장을 자기 사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K리그는 자기 경기장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경기장을 또 시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는 다른 시랑은 다르게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적으로 명의만 포항시 거고 사실상 모든 관리 체계가 다 포항 슬러스가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포스코에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사람들이 축구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단 운영비가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제 포항이 2007년에 K리그 우승하고 2009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를 했음에도 포스코에서 지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포항 선수단 연봉의 총액은 77억 원인데 1부 리그 12개 구단 중 꼴찌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강원FC, 수원FC 시민 구단보다 돈을 안 쓰는 팀이에요. 이 K리그 1에 축구단이 12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 12개 구단 중에 꼴찌 앞에 돈을 썼는데 성적은 항상 상위권에 놀았으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였죠. 그리고 1부 리그 선수단 총 연봉 총액이 평균적으로 110억 원이래요. 근데 포항은 77억 원밖에 안 썼으니까 이 김기동 감독이 얼마나 열심히 이 포항 구단을 운영을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고 박태준 회장님이 그래도 포항에서 제일 유스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보니까 이 유스 시스템이 제대로 될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포항이 그나마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 박태준 회장 지금 포항과 전남상을 기뻐할까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축구를 너무 좋아했다. 뭐 대한민국에서 축구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은 인사라고. 저도 어렸을 때 이분을 좀 뵀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게 초등학교 팀이랑 유스 시스템에도 엄청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막 학교 다닐 때 우승 같은 거 하면은 직접 포스코 본사 쪽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까지 대접을 해주시고 이분이 직접 선수단이랑 악수까지 해줬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분이 저는 솔직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뭐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다들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축구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우승하고 나면은 가끔 포스코 본사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포항에 있는 식사도 대접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1973년도에 축구단을 창단했고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뭐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 명예를 유지
유지하는 팀이다 라고 하고 2001년에는 한국 최초로 클럽하우스를 건설한 분이시죠. 우리나라 프로구단에 지금까지 클럽하우스라는 시스템이 없었던 그 시절에 처음으로 2001년도에 축구 구단만 운영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를 송라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송라가 여러분 어디냐면은 포항에서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게 있잖아요. 영덕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포항에서 엄청 외곽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축구장이 아마 거기 지금 한 6개가 지어져 있고 선수단을 위한 숙소랑 뭐 헬스장, 전용 트레이닝장 다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솔직히 포항에서 한국에서 공 잘 찬다는 선수는 포항에 거의 많이 왔죠. 뭐 이회택, 박성화, 최순호, 박경훈, 이응실, 조병덕, 뭐 김종부, 허정무, 홍명보, 최문식, 윤성효.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많이 썼으니까 정말 대학에서 내로라는 선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의 아드님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축구를 참 좋아하셨다. 부모님 세대 많은 분이 그러셨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개발 시대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포항에 밤낮으로 계신 게 일상이었다며 많은 분이 축구를 즐기신다. 선친께서 그리신 미래가 아닐까 싶다고 선친을 회고했다. 포항과 인연이 있는 축구인들은 박 회장의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대한민국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친구들 다 데려와. 야, 그리고 그 덕분에 한국 축구가 여기까지 왔다. 지금 포스코는 매출 기준으로 삼성이 약 297조 원을 벌고 현대가 129조 벌고 SK가 122조, 그 다음에 포스코가 82조. 야, 잠깐만. 아니 감독님 왜 대기업에 있다가 왜 중견기업으로 가세요? 아, 여러분 서울이 GS잖아요. 아니 포항의 모기업보다 돈을 못 버는 기업으로 왜 이직을 하세요 감독님? 이제 감독님 또 슬퍼지려고 하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 다음이 현대야. 그 다음 세 번째가 SK고 네 번째가 포스코야. 그럼 GS보다 포스코가 돈을 잘 버는데 왜 감독님 대기업에 있다가 중견기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이 팀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김기동, 제목 읽는데 벌써 슬퍼지려 하네. 뭐 제목 읽는데 벌써 눈가가 좀 촉촉해지려고요. 김기동 왜 포항을 떠나 서울로 갈까? 아니 감독님 왜 포항을 떠나세요? 한 해 농사를 마친 프로축구는 선수가 아닌 감독 이적설로 지금 시끌벅적하답니다. 그리고 포항 에슬러스를 상징하는 명장 김기동 감독이 FC 서울의 지휘봉을 잡는다는 사실 이미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K리그 국내 최고 연봉 여부만 남긴 상황에서 이르면 13일 공식 발표된 예정이다. 와, 여러분 이러면은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포항 팬들은 솔직히 이 감독님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K리그 감독들 중에 최고의 연봉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보내드려야죠. K리그 감독들 중에 최고 연봉을 해준다는데. 그리고 서울의 한 선수는 감독님이 일부 선수에게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띔을 했을 정도이다. 아니 감독님 아직 오피셜도 안 나왔는데 그 서울에 있는 선수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말씀하신 거는 포항 팬으로서 좀 배신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 오피셜 뉴스도 안 나왔는데 왜 전화하셔가지고 잘해보자 이런 말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임상엽 선수한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 임상엽 선수가 포항에 있을 때 또 김기동 감독님이 좋아한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서울로 갔고, 그리고 포항 역시 대안 마련을 서두르면서 포항은 또 다른 레전더인 박태하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의 선임을 마무리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박태하 기술위원장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옛날에 포항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우리나라 K리그 팀에서 감독을 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중국에 그때 당시 연변이 돈을 많이 쓸 때 연변에서 막 김승대 데려가고 윤빛가람 데려가고 하태균 데려가고 막 이 시점 때 박태하 감독님이 연변에서 감독을 했던 건 알아요. 근데 K리그에서 이 감독님의 영향력을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독님이 와서 과연 김기동 감독님보다 이 저예산의 구단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걱정이 많이 앞서긴 해요. 물론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이 감독님 김기동 감독님이 이 K리그 그리고 포항 에슬러스에서 이 머문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감독님은 여러분 선수 시절도 포항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고 지도자로서도 포항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포항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떠나게 됐다. 그리고 포항의 한 관계자는 프로 무대에서는 지도자도 변화를 계속 추구하기 마련이다 라면서 지난해 3년 재계약을 맺을 때부터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국내 외 구단이 나올 경우 위약금 없이 풀어주는 조건이 있었다. 근데 저는 이 계약도 포항도 참 좋은 구단인 것 같아요. 왜 이게 좋은 구단인 것 같냐면은 이 감독님이랑 재계약을 할 때도 이미 포항은 구단으로서는 아는 거야. 이 감독님은 우리 팀에 있을 그릇이 아니신 분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님이랑 작년에 재계약 맺을 때도 감독님한테 혹시나도 좋은 계약과 제안이 오시면은 감독님 위약금 안 받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재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포항은 참 구단도 좋고 감독님도 좋아요. 근데 옛날만큼 돈을 못 쓴다라는 게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감독님이 올해 뭐 포항에서 K리그 1 2위에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FA컵은 올해 우승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감독님이 재작년에는 ACL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가서 준우승까지 했고요. 정말 포항에서 이 없는 살림 안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많이 냈고, 이제 이 감독님이 포항한테 좀 섭섭했던 게 항상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보면은 에이스 선수들 혹은 용병 선수들을 못 지켜줬어요, 구단에서.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제카가 중국으로 이적을 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 지금까지 이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 있으면서 뭐 송민규 선수도 떠났죠, 신진호 선수도 떠났죠. 그러니까 잡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했던 선수들을 결국 구단에서는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님도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 이수빈 선수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을 잡지 못했어요. 내년에는 뭐 박승욱 선수랑 심상민 선수, 김용화 선수도 어느 정도 이탈을 한다. 김 감독님을, 지금 김기동 감독님을 둘러싼 평가가 가성비 성적에 항전되는 것도 서울행을 자극했다. 최고의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지금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어야 모든 지도자의 꿈인 축구 대표팀 사르브탐도 도전할 수 있다. 포항에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분명 달랐다. 근데 현재 지금 축구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기동 감독님을 진짜 올해 K리그 1의 히트 상품인 광주FC의 이종효 감독이 칭찬했다라고 해요. 이종효 감독님이 웬만해서는 선수도 그렇고 타 팀을 칭찬을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종효 감독님이 야, 김기동 감독님에게 이 양반은 보통 양반이 아니다. 내가 이 양반의 전술을 대응을 하면은 이 사람은 또 나를 대응하기 시작한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 포항이 이제 아쳔에서 조별리그에서 상대했던 중국의 팀 우한 산전에서도 2차례나 김기동 감독님 영입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기동 감독님은 그러니까 떠날 때 잘 떠나시는 것 같고 포항도 잘 보내드리는 이 아름다운 이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김기동 감독님의 이 전술적인 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기동 감독님 축구를 좀 보면서 정말 다양한 전술적인 시도를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에 따라서 전술이 변칙적으로 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님 때는 포항이 스틸타카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패스 플레이로 이어지는 공격 패턴. 근데 김기동 감독님 때는 스틸타카보다는 상대편에 따른 전술을 항상 잘 꺼내 오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항상 있으시고,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감독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서 정말 잘했는데 과연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이 FC 서울에서는 어떻게 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서울에 가서 그냥 잠깐 하시다가 다시 여기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아드님 때문에라도 포항을 안 떠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조금의 그 일말에 그거를 갖고 있었는데, 아드님을 두고 떠나신다는 썰이 지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K리그에 지금 막 수원 삼성도 이번 시즌 보면은 이종효 같은 감독 여기 어디 없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전 K리그에서 딱 그렇게 생각해요. 딱 여러 가지 유형의 감독님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맨 매니지먼트형 감독이라고 하죠. 클린스만 감독같이 약간 그냥 선수들 분위기 파악 잘해주고 선수들 엉덩이 좀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도 용병 선수만 잘 데리고 오면 성적을 냈어요. 왜냐면 용병이 한 시즌에 막 20골씩 이상씩 넣어버리니까. 근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K리그가 수준이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용병 선수로 좋은 성적을 내는 시대는 전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냥 용병 선수는 하나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지, 용병 선수 한두 명으로 더 이상 리그를 좌지우지할 시대는 지났다. 진짜 감독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온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도 이제는 대대적인 투자를 할 때 감독을 얼마나 좋은 사람을 앉혀야 되는지를 안 거죠. 그리고 이 감독님이 또 서울에 가면은 케미가 좋은 게 팔로세비치랑 일류첸코를 이 감독님이 포항에서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팔로세비치, 일류첸코, 그 다음에 임상엽 선수, 요런 선수들은 이미 이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만약에 포항에서 김승대 선수랑 하창래 선수랑 이렇게 막 데려간다, 정말 이번 시즌에 서울은 좋은 성적을 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구단을 오래 이끌던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맨유로 치면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항상 이 구단들은 한 구단에 오래 머무르다가 떠나는 순간 그 구단이 정체기를 겪어요. 힘든 시기가 온다는 거죠. 저는 아스날의 웬거가 오랫동안 머물다가 떠났고, 맨유의 퍼거슨이 오래 머물다가 떠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감독들이 잔혹사가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포항도 이번에 김기동 감독이 이렇게 있다가 떠나게 되면은 당분간 조금 힘든 시간들을 겪지 않을까. 근데 포항이 맨유나 아스날이랑 비교를 할 수 없는 거는, 아스날이랑 맨유는 그 잔혹사를 겪으면서 돈이라도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빅클럽답게 돈을 썼잖아요. 근데 포항은 솔직히 그렇게 돈을 쓰는 구단이기 때문에 이 정말 오랫동안 좋은 활약을 했고 좋은 성적을 냈던 이 감독님이 떠나게 되면은 포항은 당분간 좀 힘든 침체기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런 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포항 뉴스가 전국적으로 알아준다, 뭐 포항이랑 광양 뉴스가 알아준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뉴스 시스템이 서울에 있는 팀들, 차두리 감독이 있었던 오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메탄고등학교, 뭐 요런 이제 수도권에 있는 팀들이 시설이나 이게 너무 좋아지면서 좋은 선수들이 지방을 더 이상 많이 안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도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 폭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줄었다. 포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고 하면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키워놓은 뉴스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들을 쓰면서 버티고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뉴스에서 올리는 선수들의 퀄리티는 더 떨어질 거고, 아무래도 뭐 전북이나 수원, 서울에 비해서 떨어지겠죠. 포항이 저는 그냥 우승하라 해라 이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강등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강등만. 그러니까 전남 드래곤즈가 지금 2부로 떨어지고 난 이후로 한동안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등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강등이 솔직히 김기동 감독님 있을 때는 안 당할 거라는 그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이 포항이 돈을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번 시기를 잘못 겪게 되면은 강등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강등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강등 될 거라고 그 누가 여러분 믿었어요. 포항이라고 강등이 안 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강등 되면은 지금 전남이 포항보다 돈을 더 줄였어요. 예산을. 왜냐면 2부다 보니까, 포항은 1부에 있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더 쓰고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구단이 다 내려가게 되면은 두 구단 예산을 또 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죠.